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치유공간 디자이너 노태린의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 스토리, 신경건축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린입니다.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요. 오늘도 조금 이제 불편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평당 얼마예요로 인테리어 하실 겁니까?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려니까요. 담당 PD 선생님이 이거 병원장님이 대표님 거의 클라이언트 아니신가요? 근데 이건 이 방송 듣고 병원장님이 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싫어하셔도 되고요. 제가 제 방송이니만큼 할 말은 하면서 저의 내용에 또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여전히 저에게 디자인을 맡기십니다. 제 몸이 열이 아니고 손오공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음에 드는 병원을 제가 디자인할 수 있는 선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 공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간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작업을 의뢰받고 처음 일을 수행할 때죠.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공간의 효율성과 또 효용성, 이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나중에 만들어질 공간에 대해 디자이너, 클라이언트, 그리고 작업 관계자 모두가 공유를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전혀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거나 또한 일을 하는 과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싸움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맨 처음 만나면 주로 어떤 공간을 원하세요? 이렇게 가장 단순하고도 그러나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가장 처음에 물어볼 말이기도 하죠. 클라이언트들도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좀 구체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단순히 바람 또는 이렇게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그냥 언어로서만 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문제점만 잔뜩 나열하면서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 말 알죠? 공간이 너무 좁다 아니면 낡고 오래되었다. 그동안에 느꼈던 문제점과 아쉬움을 토로를 하면서 제가 무슨 신인 양 알아서 다 고쳐주리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저희 회사의 그런 감각을 믿는다면서 다 믿고 맡길 테니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클라이언트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또 다시 한번 묻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문제점이나 아쉬움을 듣고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지만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예전 그 병원 거기 평당 얼마 들어갔어요? 라고 물으시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 그냥 다짜고짜 아무런 이런 부연 설명 없이 전화로 그냥 문의가 옵니다. 평당 얼마에 인테리어 해주세요. 평당 얼마라는 기준이 건축과 인테리어 가격을 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말일까요? 하지만 디자이너로서는 쉽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전에 했던 병원과 같은 디자인을 제시할 수도 없고 모두 다 작업 여건과 환경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정말 닭 이런 데 있죠. 온라인으로 그냥 앱에다가 넣으면 공간 평수 인테리어니 인스테리어 이런 데다가 이제 말을 하면요. 도면도 또 거기다 그냥 나옵니다. 심지어 견적까지도 다 산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이 진짜 떨어지고 내가 도대체 뭐 하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왔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저희 고객과 클라이언트의 그런 관계 성립은 어디까지나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낸 설계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코크레이션 워크숍 같은 거 한번 경험해 보신 그런 고객들은 그 진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금액을 환산해서 지어진 평수를 내보면요. 보편적인 데이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 평당 얼마라고 하는 거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차라리 주어진 예산이 있다면 먼저 그것들을 제시하고 그 예산 범위에서 건축물을 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무슨 액수 맞추는 사람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가진 금액을 나중에 평당 얼마에 빗대서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한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설계 전 단계에서 그렇게 고객의 니즈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리서치를 저는 그래서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사용자 중심의 설계 과정이 오히려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객이 되고 고객 역시 가장 디자이너의 그런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가능성 있는 발상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주어진 예산에 맞춰 결과물을 내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요즘 들어 디자인적인 사고, 또 지난번 말씀드렸던 사용자 중심 공간 디자인 프로세스의 코크레이션 워크샵, 이런 것들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고객이 가진 예산을 조율을 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공간에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도면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뭐 평당 얼마이는 그런 것들은 교감 없는 흥정일 뿐인 것이지 이것들이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공간이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동적인 영역이고, 이래서 이런 동적인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간 디자인이나 건축을 어떤 분들은 또 흔히들 아트라고 말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런 아트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죠. 그림이나 조각 그리고 음악은 한 곳에서 진득하게 보거나 들을 수도 있지만요. 공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봐야 하고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복도를 돌아다니고 방에 머물러 보면서 그 안락함이나 공간의 용도에 걸맞게 디자인이 되었는지 건축이 되었는지 직접 느껴봐야 합니다. 그런 만족감이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통한 욕구 충족이 서로가 다르고, 아무리 잘된 똑같은 그런 상황에 대입을 한 비슷한 마감재를 다른 공간에 대입을 한다 하더라도 다 틀린 공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전에 알베르티라는 되게 유명한 이탈리아 건축가와 또 철학을 했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요. 건축가는 모름지기 인간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들을 정확하게 깨어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축 재료들을 정확하게 깨어 맞추려면요. 무엇보다 사람의 요구,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용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장 부합되는 재료를 구할 수가 있고 깨어 맞추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베르티가 말했던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지고한 지식이 건축가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베르티가 말한 건축에 필요한 지식은요, 지고한 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가가 요즘에 굉장히 스타로 등극하는 경우도 있고, 디자이너들의 그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펼쳐질 수가 있는데요. 결국엔 그들의 이름이 아닌 지고한 지식들을 실무에 또 잘 적용을 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건축가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제대로 충족시켜서 그런 명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건축가와 공간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예술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이걸 아트라고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추상적인 의미 부여와 모호한 그런 공간을 내세워서 작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알베르티처럼 공간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트라는 말로 우선되지 않고요.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농담처럼 내뱉을 때도 정말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은 공간을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든다고 감탄사를 내뱉는 그런 보기 좋은 눈앞에 나타난 그림의 떡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에서 공명을 울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을 때의 편안함, 행복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사했을 때 진정한 공간이 탄생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고객분들, 클라이언트분들, 병원장님들 언제까지 평당 얼마예요? 인테리어 하실 겁니까?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주어진 예산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의 최상의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앞으로의 그런 디자인 방향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노태린이었습니다. 노태린의 신경건축학개론은 위아카이랩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